여러분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그 주역들입니다. 편하게 앉아주시고, 자, 그러면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공통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 먼저 연출을 맡고 계신 이용희 감독님부터 한 분 인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용희 감독님, 자, 좀 인사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연출을 맡은 이우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에서 차선책 역을 맡은 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태견 씨. 오, 마이크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하네요. 정리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의 2번 역을 맡은 옥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권한솔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에서 조은의 역할을 맡은 권한솔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범준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에서 정수겸 역을 맡은 서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원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에서 도화선 역할을 맡은 배우 지혜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 만들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저는 이용희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드라마 촬영 정말 힘들게 하시고 오늘 첫 방을 앞두고 있잖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제일 긴장되고 떨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계신 배우분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이랑 또 다른 배우분들 다 저희가 사실 정말 추울 때 춥게 찍고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는데 그 고생했던 게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소회로는 사실은 저희 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사실 아시겠지만 그 안동 병산서원에서 있었던 문화재 훼손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 맞고 그 사건 후에 그 관련 촬영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폐기를 한 상태고 또 KBS 차원에서도 이제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을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문화유산 촬영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걸 했다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그 국가유산청이나 경찰 등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문가분들 의견에 따라서 이 목재 특성상 한 1년 동안은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서 지금 현재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복구를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적 관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사실 드라마가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이제 지친 일상에서 좀 활력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야 되는 매체인데 그 제작 과정에서 이미 좀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은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또 파격적인 판타지 사극의 연출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또 우리 감독님께서 많은 우려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첫 방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기자분들께 질문을 한 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서현님과 옥태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두 분이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이시기도 해서 두 분이 만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음악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드라마의 로맨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으로서 만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앞서 같은 멤버이셨던 유나 씨랑 준호 씨가 또 킹가르트에서 함께 주연하셔가지고 드라마가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잖아요. 좀 그런 좀 기운을 좀 이을 수 있을지 좀 각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수 활동을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했어가지고 사실 큰 친분은 없었지만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함께 겪어서 약간의 동지애, 전우애 비슷한 그런 감정이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이제 리딩하고 인사했을 때부터 너무 편하고 또 작품 얘기도 정말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 현장에서도 정말 가감없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저는 가장 큰 에너지 시너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지애를 느끼셨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태견 씨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아니요,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일해온 게 있다 보니 정말 동료애, 전우애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졌고 워낙 어렸을 때 이제 아이돌 활동할 당시 워낙 자주 만났지만 친하지 못했던 멤버였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정말 빨리 친해질 수 있어서 그만큼 내적 친밀감이 높아서 그런지 금방 친해졌고 그만큼 촬영장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오에 대해서는 네. 정말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유나 언니는 뭐 이렇게 서현 씨에게 뭐 이렇게 조언 같은 건 해준 건 없나요? 일단 너무 좋은 오빠라고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정말 에너지도 너무 좋고 얘기한 것처럼 진짜 너무 좋은 사람, 좋은 배우여서 촬영하는 내내 되게 고맙고 너무 든든했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물 한 병을 한 번에 다 마시는 뭐-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셨군요. 예, 목이 마르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기자님에게 좀 질문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또 편하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다시 좀 드리는데요. 이게 그 문화유산 훼손 사건 관련해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스태프분들이 뭐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KBS 측에서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중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초동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탄을 크게 받게 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좀 현장에서의 상황 파악이 좀 늦거나 잘못되게 된 원인이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일단 드라마가 오픈도 전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된 상황이었고 지금도 뭐 사실 여론이 이렇게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대중들의 좀 실망하신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뭐 나름의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뭐 작품성이나 뭐 재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저희 뭐 드라마국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도 뭐 여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많은들 직접 바로 안동으로 내려가셔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뭐 그 현재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셨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여러 가지가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실관계 파악하거나 상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게 그 현재 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고 또 나름 이제 직접 가셔서 이제 다들 파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차 확인하고 또 이게 또 누군가가 혹시나 오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느라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초반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안 좋은 마음을 갖게 해드린 것 같아. 그런 것도 저희 입장에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이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의 결과나 맞춰서 KBS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열심히 또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각오를 그래도 다져야 되는 게 주연 배우 입장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각오 한 말씀 부탁을 드려도 될지요? 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모두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저희 배우들도 굉장히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에게 사실 드라마 오픈하기 전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드라마를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은 또 차후에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저희가 찍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시고 또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주연 배우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어떤 촬영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또 배우 여러분들도 더 세심한 관리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관련해서 있으시다면 또 저희 KBS 커뮤니케이션부로 직접 말씀을 주셔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저기 손을 들어주셨겠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한국의 이유민 기자입니다.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가 오각형 관계라든지 아니면 로맨스 소설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좀 파격적인 그 설정을 가지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대본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본을 받았을 때 이번엔 좀 반대로 여쭤볼까요? 지혜원 씨가 처음 대본을 받으셨을 때 도화선 역할을 딱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대본을 받아보고 나서 화선이라는 이제 딱 캐릭터를 받았을 때 사실 이름만 봐도 좀 되게 강렬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우선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도 한번 했었고 그렇지만 이름 그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인물이고 그 내에서도 되게 휘몰아치는 그 관계를 휘잡고 다니는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첫 인상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범상치 않은 캐릭터니까 드라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시겠다는 각오도 있네요. 서범준 씨는 처음 대본 보고 어떠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클리셰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설들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등장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꾸 예상을 엇나가고 빗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대본 받았을 때 1부터 4부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쭉 한 번에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수겸이도 겉으로 봤을 때는 풍류도 즐기고 되게 다정하고 그런 친구 같지만 알고 보면은 되게 사랑과 감정표현이 서툰 또 여자에게 서툰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 반전 매력들이 저에게 정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범준 씨도 거기에서 뭔가 반전 매력이 있을까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권한솔 씨는 처음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대본을 보고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는 설정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난 어떤 신분에 어떤 삶을 살까라는 거를 많이 궁금해했었던 터랑에서 많이 되게 흥미롭게 대본이 다가왔고 그리고 은혜의 역할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결핍도 많고 그로 인해서 감정의 레이어드가 많이 쌓여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도전심도 들고 굉장히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많이 고민하고 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한솔 씨는 과거로 돌아가면 난 어떤 역할이었을까? 어떤 역할 해보고 싶으셨어요? 실제로? 실제로 양반집 여식을 해보고 아, 싶은데요. 양반집 규슈. 네, 규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옥태견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대본을 읽기 전에 서현 씨가 한다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서현 씨 때문에. 정말요? 네.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죠? 왜요? 왜 서현 밝힌 씨 적이 한다고? 없어요. 왜 서현 씨 한다고? 오케이 하셨어요. 너무 믿음이 가고 사실 이 세대 아이돌 때 함께 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또 뭔가 같은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돌 활동할 때는 잘 이렇게 친분 관계가 별로 없으셨나요? 네네네. 궁금하던 친구야. 너무 궁금하죠. 아, 너무 궁금해서. 제 기억으로는 책 들고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이번엔 책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대본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고요. 근데 실제로 우선 서현 배우가 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긍정 포인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는 서현 씨 때문에 선택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서현 씨는 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원래 그 웹툰으로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안받기 전에 사실 읽어서 좋아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내가 좋아했던 웹툰을 이렇게 제안을 받다니 해가지고 이제 대본을 읽어봤는데 어쨌든 로맨스 판타지이고 사실 그 조선시대 가상의 조선시대로 이제 옮겼는데 그 포인트가 굉장히 또 매력적이고 너무 이제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과 또 2번 역할을 태견 오빠가 해서 이거는 정말 안 하면 큰일 난다. 나중에 정해졌잖아요. 저는. 네, 뭐 제가 먼저 정해지긴 했네요. 아니 남주가 옥태견 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제일 먼저 받은 느낌이 어땠어요?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왜요? 일단은 그 외모와 피지컬적인 것도 너무 그 딱 남자 주인공의 그 느낌이어서 너무 잘 어울리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또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사실 같이 안 친했다던데 원래. 안 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쪽에 질문이 있으셨나요? 네네. 저 먼저. 예, 해주세요. 아니요, 먼저 해주세요. 네. 저 토스타뉴스 일화시나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께 먼저 그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웹툰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은 아까 영상 보니까 이제 옥태경 배우님은 좀 노출신이 많았는데 다이어트를 하신다던가 좀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게 원작 웹소설이 있고 또 웹툰으로도 나올 만큼 굉장히 성공한 IP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주로 이제 무협지나 이런 것만 보던 사람이라 이 소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처제한테 얘기했더니 처제가 이제 형부 그거 엄청 유명한 소설인데 형부 이거 잘 못하면 큰일 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로맨스 판타지류의 작품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일단 원작이 있고 심지어 이게 웹툰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연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연출적인 부분들을 이미 좀 미리 보여준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점도 참고는 하되 또 저희 드라마가 어쨌든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너무 매니악해지거나 또 시청자들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만큼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손채기가 이제 소설 속에 와서 내가 이 소설에서 이런 부분 읽었는데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도 이게 활자로 보면은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뭐 화면에 진짜로 소설 속 문장을 와다다 띄웠을 때 이걸 사람들이 실제로 읽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사실 제일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건 어쨌든 원작이 좋았던 점, 원작의 주된 정서들, 원작의 속도감 이런 것들을 훼손하지 말자. 우리가 이걸 사극으로 바꾸고 뭐 장편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 무거워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옥태견 씨, 몸 관리를 좀 따로 하셨나요, 진짜? 네, 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보여주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연기 작품을 할 때에도 그 역할이 필요한 비주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닭가슴살 안 드시나요? 네. 네, 드라마 촬영이 맞춰졌기 때문에 다음은 제가 좀 공통 질문을 배우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예, 질문. 서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사극으로 굳이 각색을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사극으로 바꾸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뒀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분은 옥태견 씨는 최근에 사극을 하셨지만 또 사극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은 없었는지,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좀 사극 작품에 출연하시는 소감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서현 씨도 다련이 너무 예전 몇 년 전 작품이라서 사극이 굉장히 오랜만이라 또 사극 작품으로 안방극장에 오시게 된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과도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게 원래는 서양 판타지죠. 주 인물들도 뭐 다 서양 이름이고, 선책이 이름도 서양 이름이었고 원래는 뭐 그런 식인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이게 자칫하면 조금 이제 너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낯설거나 또 약간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작가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첫날밤이라는 소재가 단순히 서양 귀족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소설 속의 가상의 어떤 유교 사회에서 일어났을 때 남녀가 유별한데 결혼 전에 하룻밤을 잤다,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극으로 각색을 하면서도 좀 더 재밌고 풍부하게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걸 영상으로 옮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주인공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각 캐릭터 개성이 안 죽고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 감독님과 촬영 전에 굉장히 많은 이 드라마의 톤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이 그냥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여자 주인공은 예쁘게 찍고 남자 주인공은 멋있게 찍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옥태견 씨 사극을 이제 또 연달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떠세요? 사극이 좀 편하세요? 우선 사극은 세 번째 사극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화 한산에서 탐방꾼 역할을 하면서 흑감자같이 되게 떼칠 많이 하고 뛰어다니는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어사와조이라는 작품에서 암행어사를 하는 양반 캐릭터였는데, 암행어사이다 보니까 깨지지하게 입고 다니면서 암행을 하는 역할이었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왕가의 종친이어서 좀 비싼 비단복과 좋은 곳에서 찍을 수 있어서 말도 좀 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사실 사극은 또 사극만의 매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번 사극을 도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극만의 매력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또 사극을 할 수 있으면 왕의 자리를 노리고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을 노리겠습니다. 네, 서현 씨는 오랜만에 사극하시는 거죠? 네, 정말 오랜만에 사극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극을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좀 사극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때마침 너무 좋아하는 그 원작 작품에 또 사극으로 각색을 했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사실 실존하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소설 속 가상의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한복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사고 싶어서 네. 좀 여쭤봤거든요. 어. 그래서 네, 곧 하나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서범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태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몸 관리를 뭐 했다 이렇게 뭔가 남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 소설 속의 서브 남주 역할이었잖아요. 서브 남주 하면 이렇게 다정한, 스윗한, 로맨틱한 그런 걸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좀 이번에는 우리 옥태견 씨와는 이게 다르다. 요 매력으로 좀 여러분 어필을 하겠다는 거 이렇게 강조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모든 여자들에게 대하는 톤앤 매너 자체가 다릅니다. 버니 같은 경우에는 버니랑은 나랑은 다르다. 네, 버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갑고 냉하고 하지만 수경이는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것 지금 자체가 목소리도 굉장히 스윗해요. 이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버니와의 또 다른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그 면을 보신다면은 수겸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수겸이는 정말 한결같은 이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정말 그 성장 속에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면서 그러게요. 아까 뭐 조은혜 씨를 좋아하는 건지 차선책을 선택이를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겸이가 되게 여자에게 되게 잘해주기 때문에 이게 좀 바람둥이처럼 첫인상은 비춰질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보실수록 화가 거듭될수록 이 수겸이의 정말 깊은 사랑, 순수하고 그런 사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권한솔 씨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이게 소설상에서 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남주를 뺏겨버리는 그런 역할이 돼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조은혜를 만났다면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세요? 은혜야 정신 차려 뭐 이런 말을 해주실 건지. 이제 주인공 자리를 뺏긴 거잖아요. 은혜로서는. 근데 저는 은혜 역할을 하면서 그냥 자기가 자기 삶에 충실하면 주인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은혜한테 더 공감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그러면 이거 이렇게 주안점 둔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조은의 역할 분석하실 때 캐릭터 분석하실 때 좀 주안점을 주신 게 있으세요? 저는 좀 표정이라든지 이제 뭐 시선 처리라든지 그런 거에 좀 많이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시선 처리 좀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네. 드라마에서 자세히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볼게요. 네. 저는 그리고 우리 지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하이라키에서 그 악역 헤라 역할 하셨잖아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이번에는 도화선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약간 빌런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도화선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좀 차별성을 둔 게 있으실까요? 우선 가장 큰 차별성이라면은 현대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과거로 넘어간 시대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나오고 교복이 아니라 한복이다. 네, 그렇죠. 한복을 입고 나오고 이런 외적인 변화가 우선 가장 클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우선 화선이는 제가 맡아본 이제 빌런을 좀 많이 해본 결과 가장 거침없고 제가 해본 아주 가장 최대의 악을 썼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악을 써봤던 캐릭터여서 정말 가장 극치의 감정을 썼었고 그래서 아마 정말 빌런의 끝을 보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저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정말 보시면 헤라랑도 아주 다른 매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말씀 아 있으신 근데 것 같아요. 정말 촬영을 하면서 정말 너무 열연해서 땀을 막 엄청 흘릴 정도로 정말 제가 봤을 때 배우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 캐릭터를 위해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혜원 씨도 뭔가 착한 역할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이제 다른 느낌을 가진 캐릭터도 당연히 만나보고 싶은데 뭐 언제든 준비도 돼 있고 또 다른 캐릭터도 보여드릴 예정이긴 하지만 우선 그런 이렇게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만나야 된다는 조급함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끝을 여기 화선이로서 보기도 했고 이 캐릭터만의 매력을 우선 저도 지금 끝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선 다른 캐릭터를 만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개인적인 설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 이번 화선이 모습도 잘 사랑스럽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예,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 장우영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권한솔 배우, 서봉준 배우, 지혜원 배우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연 배우가 서현 씨랑 오태균 씨 2세대 전설의 아이돌이잖아요. 뭐 다섯 분께서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지만 아무래도 데뷔 연도가 좀 이제 차이가 있어서 세 분께서는 그 전설의 아이돌 무대 때부터 좀 익숙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설분들과 좀 호흡을 맞추신다고 하셨을 때 좀 어떤 마음 드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뭐 세 분 중에 숨겨둔 소원이나 아티스트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한철 씨가 숨겨둔 나만의 뭐 아티스트라고. 팬클럽이네. 예. 네. 누가 먼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범준 씨가 먼저. 네. 전설을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전설이죠. 근데 그런 뭔가 오래돼서 전설이 아니라 저희 너무 갑자기 다들 너무 밝아지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전설이 아니라 전 정말 2PM이랑 소녀시대 정말 좋아했거든요. 소녀시대 최애 멤버. 당연히 서현 선배님이죠. 네. 그래서 저도 촬영하면서 근데 그런 뭔가 나이 차나 이런 차이를 느끼셨냐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못 느꼈어요. 정말 처음 만남부터 너무 편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정말 친구처럼 그 작품 속에서도 본이랑도 그렇고 되게 선책이랑도 그렇고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너무 편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촬영할 때도 너무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 저는 정말 사실 학생 때 저희 장기자랑 하면은 무조건 2PM과 소녀시대 춤 다 춰봤거든요. 범준 씨도 추셨어요? 당연히죠. 오. 아니요. 옷 찢으셨나요? 옷까지 찢지는 못했지만 너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자란 세대로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많이 배우면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한솔 씨, 지혜원 씨. 저는 사실 이제 이 작품 들어오기 전에 서연 언니랑 그리고 태균 오빠 이렇게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학창 시절 때 정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정말로 이미 너무 높으신 이렇게 뭔가 되게 탑의 시대를 이렇게 찍고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고등학교는 아니고 어쨌든 한창 댄스 동아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런데빌런을 막 계속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연습하고 런데빌런 이상이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 의상도 약간 런 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서연 언니 파트를 제가 보고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실 한 번도 현장에서 말은 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여자들은 보통 소녀시대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이제 2PM 노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되게 많이 준비했던 기억이 나서 딱 오기 전에 사실 팬심이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딱 처음 리딩했을 때도 뵙고 속으로 너무 부끄럽지만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 예쁘시고 네,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었네요. 네, 진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진짜 그랬던. 처음 들었어요. 네, 너무 고마워. 감동이다 진짜. 이렇게 언니 파트를 춤추고 있었습니다. 네. 같이 연기를 했네. 네,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우리 한솔 씨 같은 경우에도 야, 2PM 옥태견이랑 내가 연기를 하다니 그런 생각 드셨어요? 네, 너무너무 정말 감개무량했고요. 정말 영광스러웠고 저도 이제 장기자랑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제 전 옥태견 선배 역할을 했었거든요. 진짜로요? 하트비트. 하트비트를 했다고요? 어머, 네. 이걸 했다고요? 네네네. 어머,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뭐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촬영을 할 때는 이제 배우로서 만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저는 너무 감동이었던 게 이제 서연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감정씬 찍고 나면은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그리고 옥 선배님은 그 한 씬의 모든 대사를 태연 선배님은 한 씬의 모든 그 대사를 다 외우셔서 혼자 다 그거를 정리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랬던 것들이 너무 다 더 인상적이게 남아서 제가 바라봤던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도 너무 멋있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처음은 다행이다. 아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돌로 처음 이게 만났지만 촬영 다 끝나고서는 여전히 나에게 아이돌인가요? 아니요, 선배님들 배우 선배님들로. 다행이다. 네. 자, 또 아까 질문 주셨던 기자분 계신데, 예. 앞에 먼저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셔서. 예. 네, 안녕하세요. 조인뉴스 14의 이미영 기자입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좀 늦긴 했는데 사실 원작 팬들도 있던 작품이고 또 워낙 사극 로맨스는 캐스팅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서현 씨와 옥태견을 왜 캐스팅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서현 씨랑 옥태견 씨는 사실 KBS 이 시간대가 시청률이 좀 아쉬운 시간대긴 한데 주연으로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각오나 기대하는 성적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사실 제가 이 작품에 합류할 때 이미 이제 서현 씨가 캐스팅이 돼 계셨고 그래서 뭐 제가 캐스팅을 했다기보다는 두 주연 배우에 대한 저희 첫 인상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와 계신 작가님이랑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처음 만난 게 이제 두 주연 배우랑 저랑 작가님이랑 이렇게 넷이서 그 제작사 사무실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이제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두 분이 이제 나란히 앉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투샷을 딱 보고 이거 됐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뭐 앞에 다른 배우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두 사람에 대해서 대중분들도 그렇고 많이 봐오셨을 텐데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긴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다 아는 게 아니었다. 실물로 보니까 정말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작가님이랑도 이제 그 제작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냥 거의 뭐 만화를 찍고 나온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원작이 있는 작품일수록 그 팬들이 상상하면서 읽었던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채우기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캐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현 씨. 일단 저희가 촬영하는 내내 정말 촬영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대본을 좋은 분들과 좋은 배우들, 좋은 감독님, 스태프분들과 함께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했어서
사실 뭔가 이제 시청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좋으면 정말 금상첨화고 모두가 바라는 바이겠지만 결과만을 이제 추구하지는 않아서 한 분이라도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저희 작품을 보시는 그 순간만이라도 아 너무 행복했다라는 마음을 이제 가져주시는 게 저희에게 너무 큰 행복이고 감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마음을 임하고 있습니다. 옥태균 씨, 좀 솔직히 많이 봤으면 좋겠잖아요. 네. 많이 봤으면 당연히 좋겠고요. 예. 사실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이게 수목 드라마가 될지 어느 요일로 가게 될지는 모르고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고 열심히 즐겁게 촬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데뷔작이 신데렐라 언니가 수목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수목에 오는데 뭐 당연히 그때만큼 20몇 프로 되는 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이 작품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많이 봐주실 거예요. 일단 저도 볼 거니까요. 네, 자, 한 분 질문을 더 받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현 씨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뭔가 반박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요새 이제 KBS 드라마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만해도 키키키키, 빌런의 나라, 24시 헬스클럽 모두 부진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 작품이 전작의 호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라마국 내에서 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런 좀 다소 부족한 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 임하면서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연출분들도 그렇겠지만 사실 본인 작품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서 뭐 다른 작품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작업을 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제 돈으로 만드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결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저희 드라마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남주 여주가 잘생기고 예쁘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남자 싫다고 했던 여자가 한 남자에게 점점 스며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며듦을 지켜보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서 제발 많이 봐주세요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전 포인트와 마지막 인사로 한 분씩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혜연 씨부터 해볼까요? 네, 우선 저희 드라마는 정말 하나하나 모든 캐릭터들이 정말 다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충돌하고 또 관계가 맺어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흥미로움들이 큰 드라마니까요. 오늘 9시 50분에 꼭 직접 확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만약 무거운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드라마에 가볍게 마음 내려놓고 그저 많이 웃으시면서 드라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웃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범준 씨. 네, 사실 저희 배우들도 아직 드라마를 못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하고 설레요. 저희도 하이라이트 영상만 봤을 때 전 너무 재밌어서 저도 한 명의 시청자로서 오늘 저녁을 기다리면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보니까 수경이 첫 등장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네. 사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무에서 뚝 떨어진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솔 씨. 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책 속으로 들어가고 현대에서 과거로 들어간다는 그 지점이 너무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 정말 의상들이 너무 화려하고 또 장신구도 정말 예뻤어요.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반전들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남주 옥태견 씨. 네, 원작의 팬분들이 보시기에 또 어떻게 이 이야기를 또 각색을 해서 어떻게 재밌게 썼나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번 굉장히 재미있는 로맨틱 코미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만들면 재밌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씨. 네, 여러분들의 삶에 사실 어떤 드라마 하나로 인해서 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지친 삶에 계신 분들이 그 순간은 정말 재밌게 웃고 아무 생각 없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좋은 에너지 가득 담아서 촬영했거든요.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희 감독님. 그 원작을 아시는 분들은 이 원작의 이 캐릭터들의 얘기가 더 풍부해졌구나라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원작을 그렇다고 원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편하고 쉽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속의 인물들은 이제 마냥 행복하고 완벽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그렇고 다 이제 이 청춘들이 하나씩 좀 하자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선택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가는가 그런 부분들을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KBS ETV 새 수목 드라마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이 시청자와 함께하는 첫날 밤이 되는 건데요. 진짜 그 첫날 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기자분들이 잘 써주셔서 첫날 밤을 가져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작 발표회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주의 첫날 밤을 가져버렸다. 오늘 9시 50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